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아, 오늘은요, 팔로우십 발휘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앞서 여러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팔로우십의 개발에 대한 부분을 이 말씀을 드렸고, 사례도 일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멍때리기 시간을 좀 많이 갖는 편입니다. 그래서 멍때리기 시간을 활용을 할 때 보통 이제 평소에 못하던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예능 프로그램들을 좀 돌려보는 것들이에요. 다큐나.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이슈들에 관련되는 예능이나 이 다큐 같은 걸 보다 보면은 뭐 시간 소일도 잘 되고 일단 뭡니까? 잡생각이 없어져요. 그런 예능 프로그램 중에 유심히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최강 야구입니다. JTBC에서 방영하고 있는 그 최강 야구인데요. 최강 야구를 지켜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공유할 만한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어서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팔로우십 발휘 사례인데 최강 야구팀을 케이스로 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팔로우십 발휘 사례 최강 야구팀 선수들의 변화. 근데 이 변화 부분이 김성근 감독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크게 나타나요. 꼭 희한하더라고요. 김성근 감독이 이전의 모습과 김성근 감독이 취임하고 났을 때 모습이 확 달라집니다. 마치 최근 야구팀의 선수들이 '어? 과연 이랬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변화가 좀 생깁니다.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강 야구팀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은요. JTBC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은퇴한 야구 선수들을 모아 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를 진행하는 건데요. 뭐 최강 고교팀, 대학팀, 그다음에 독립구단, 그다음에 현역 프로 2군 등과 이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7할이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지금은 7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최초에는 이승엽 선수가 그 감독을 맡았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승엽 감독이 인제 두산의 야구단의 감독으로 한 겁니다 진짜. 실제 프로팀의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감독을 맡을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이제 대행 체제를 했다가 최근에 인제 김성근 감독이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김성근 감독이 취임하자마자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썸네일들이 보이실 텐데 김성근 감독과 같이 팀이 있어 가지고 선수로 뛰었던 멤버들은 뭐 누가 말하기도 전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발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마치 현역 때처럼 그런 승부욕도 보입니다. 그래서 김성근 감독이 감독으로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경기가 원광대학교 팀하고 이제 했는데 1 차전을 무려 콜드게임으로 이깁니다. 10점 차이가 콜드게임이거든요. 대단하죠.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이 나타나고 나서는 뭔가 변화가 나타나더라. 뭐 여기 썸네일로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정근우 선수를 좀 스포트라이트를 하는데요. 뭐 SK에서도 있었고 하나에도 있었고 알아서 이제 흔한 얘기로 알아서 열심히 뜁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최강 야구팀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음 프로 선수였다가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지금 꽤 많아요. 40 대, 30대 후반, 40 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다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 선수로서의 갖춰야 될 능력들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선수도 대학 야구팀 출신이 있었는데 대학 야구 현역인데 그 유현진하고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어쨌거나 이 두 사람도 2022 년도 프로야구단에서 이제 신입 프로 선수를 이제 선발하는데 다 선정이 됐습니다. 두산하고 하나 쪽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어쨌거나
그 은퇴한 프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프로다운 모습 보여줬고, 여기 최근 야구 팀에 합류돼 있던 대학 선수들도 현역 대학 야구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뭐 이미 팔로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은 뭐 이런 얘기 잘 아실 겁니다. 기업이 생존하려면 생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이 예견되는 기업들을 보면은 리더도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성원의 능력 발휘가 중요합니다. 로버트 케일리라는 교수, 팔로십을 주창하신 로버트 케일리라는 교수에 따르면은 조직의 성과는 리더의 목은 한 20%고요. 구성원의 능력 발휘의 기여도가 70% 아니 80% 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구성원의 목이 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채용한 새로운 회사에 새롭게 채용된 사람이든 기존의 근무자든, 그러니까 구성원들, 팔로워들의 팔로십 발휘가 결국은 기업의 성장에, 생존에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그 모든 리더하고 구성원이 그 목표를 받는데, 이 목표가 회사에서 부여받는 목표 쉽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있을 거예요. 부족한 게 있겠죠. 그거를 채우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노력이지만은 부서의 그 리더 입장에서도 그런 능력 개발에 대한 기회도 주고 실제 리드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리더 구성원이 제 역할 제대로 못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 보면 남다른 노력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거 노력도 안 하고 그들 기업과 똑같은 성과를 원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구성원 입장에서는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의 나는 뛰어난 팔로십을 발휘했음을 입증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팔로십 발휘를 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명으로서 나는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라는 회사에서 원하는 성과를 또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구성원들은 어떻게 팔로십 발휘를 할 거냐, 특히 리더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건데, 저는 그런 취지에서 리더들한테 이 팔로십 발휘에 필요한 좋은 예시로서 그 예능 프로그램 최강 야구, 이걸 시청을 꼭 좀 추천드립니다. 특히 뭐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김성근 감독이 나타나기 전, 바로 직전에 몇 게임, 그리고 김성근 감독이 취임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게임들을 몇 개를 보시면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그래서 팔로십 발휘는 당사자의 노력도 있지만 감독의 리더의 역할에 따라서도 이거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리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발휘를 시켜야 되는 것이 좋을까? 발휘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최강 야구 보시면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강 야구는 최초에는 시작할 때는 이승엽 감독이었어요. 이승엽 감독이 보여준 리더십은 좀 선수를 믿는다? 뭐 강압적인 것보다는 뭔가 자율적인, 어떤 규제보다는 어떤 자율성, 그럼 프로라는 부분에 어떤 뭡니까, 자극을 줌으로써 프로로서의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쪽에 초점을 뒀어요. 굳은 소리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소리 쪽, 이런 쪽에 좀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물론 이승엽 감독이 감독으로 취임해 가지고 경기한 것도 승률이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기복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승률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목표가 이제 7할인데 7할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서 이승엽 감독 괜찮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김성근 감독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선수단이 스스로 바뀌더라. 야, 이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갖고 있는 그 김성근 감독에 대한 아우라가 있나 봐요, 선입견들이. 그것이 결국은 구성원들, 이 최강 야구단의 선수에게 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김성근 감독이 취임을 하고서 보이는 행동 보면은 이승엽 감독이 했던 것과 좀 달라요. 뭐 폰골을 한다든지 타격 코치를 해 준다든지 투수 코치를 지적을 해 준다든지 교정을 좀 많이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입에 거품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좀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승엽 감독이 있을 때 안 했던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야구팀에 있는 고참들도 예외 없이 못하면은 1대1 지도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라보는 거는 김성근 감독이 와서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의 본질은 최강 야구 선수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변화한 거죠. 그리고 '내가 능력을 입증해야겠다. 팀에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것도 강하게. 그리고 감독은 그런 마음 상태가 있는 선수들을 쪼금 자극을 해서 또는 이제 코칭을 해 줌으로써 더욱더 변화가 그렇게 나타난 변화가 좋은 결실이 맺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과연 김성근 감독이 부임한 이후 선수들이 보여준 그 변화 부분은 과연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 영향 탓일까? 아니면 선수들 자신의 어떤 팔로우십에 대한 발휘 이것 때문일까? 여기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은퇴한 선수예요. 현역도 아니고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과거에 팀의 감독이었지만 김성근 감독이 왔기 때문에 김성근 감독이 어떤 변화를 주도하는 것 때문에 바뀌었을까 보다는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 그리고 팀의 성공에 기여를 하려는 그런 의식들이 좀 더욱더 단단하게 강하게 표출된 것이 아닌가. 그게 행동의 변화를 만든 게 아닌가. 스스로 팔로우십 발휘를 하게끔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쪽에 좀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시청하시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좀 저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봤고요. 근데 그 최강 야구팀도 보면은 냉정하게 보면은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7할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시즌이 사라져요. 올해로 끝입니다. 그리고 7할이 유지되면은 내년도 시즌이 있고 또 보상도 있어요. 뭐 해외 전지 훈련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팔로우십 발휘를 한다고 하지만 이 최강 야구팀에 있는 은퇴한 야구 선수들 비록 은퇴를 하고 현역 때처럼 몸의 상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 자기 관리를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래야 또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게 어 뭐라 그럴까요? 못하면은 교체도 가능해요. 지금 선수 하나가 지금 조인이 됐는데 고정이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최강 야구팀에 보면은 은퇴한 선수들이 있지만 몸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그 노력들이 바로 팔로우십 발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팔로우십을 발휘해.'라는 그 발휘해 줬으면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몸은 현역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팀의 승리에 기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또 발휘하고 그리고 팀 목표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그게 조직에서 구성원에게 바라보는 팔로우십 발휘의 예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직장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팔로워로서 구성원으로서 팀 목표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팔로우십 발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팔로우십 발휘는 명확해요. 향후에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강조하겠는데요. 전문 능력 입증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 해결력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헌신, 책임감도 있어야 됩니다. 아주 명확하게 요구되어진 역량이 있어요. 그걸 발휘가 돼야 팔로우십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 능력. 나 이 전문성이 있어. 그다음에 문제 해결, 그다음에 책임과 헌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발휘해야 팔로우십이 발휘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발휘하려면은 목표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점이 뭔지, 목표가 뭐고, 사업부의 목표가 뭐고, 내가 근무하고 있는 단위 조직의 목표가 뭔지는 당연히 알아야죠. 그 선상에서 나한테 주어진 목표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무척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는 노력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 리더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구성원 스스로의 팔로우십 발휘가 노력이 필요한 거고, 리더는 그 같은 팔로우십 발휘에 여건을 만들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리더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구성원의 능력에 가급적 적합한 적절한 목표를 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측정 방법을 합의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달성 방법에 대한 수립에 있어서의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리더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면 구성원들은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팔로우십 발휘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이미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최강 야구 이렇게 검색하시면 짤들이 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국 감독이 등장의 시점에 전후되는 그런 짤들이 있으니까요. 영상 클립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시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흥미도 있고요. 좀 재미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팔로우십을 발휘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팔로워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뭡니까? 전사 목표로부터 사업부 단위 조직에 할당돼서 나한테까지 할당된 그 전사 목표, 그 목표가 무엇이고 얼마큼 달성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수립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개발시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해내는 겁니다. 이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팔로우십에 대한 발휘예요. 물론 쉽진 않아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 리더 주로 이제 격려겠지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이때 리더들은 팔로우십 발휘를 위해서는 어떤 지시보다는 코칭에 가까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특정 방송의 그 예능 프로그램은 뭐 홍보하는 것 같아 가지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요. 기회가 되시면 일단 유튜브에 몇 개의 짤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영상 클립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뭐 돈도 안 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최근 야구팀의 그 선수단들이 팔로우십 발휘를 하는 것 같네. 이와 부분에 좀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팔로우십 발휘 사례를 JTBC의 그 예능 프로그램 최강 야구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뭐 멍 때리기 시간을 갖는 입장에서도 뭐 재미있으니까 보시면은 재미있어요. 뭐 시청자의 연령에 따라서 여기 등장하는 선수들의 현역 일대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왜? 국가대표 선수 출신들이니까. 그래서 그 멍 때리기 시간을 보낼 겸, 그리고 팔로우십에 대한 그 학습을 하시는데 뭔가 도움되는 자료를 찾는데 좋은 그 자료로서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미있어요. 그리고 선수단이 그 팔로우십 발휘하는 모습 보면은 참 웃음 지면서도 짠합니다. 마치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회사에서 어떤 리더들이 원하는 모습의 또 일부가 아닌가 생각은 들어서 좀 씁쓸은 하지만, 그래도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큰 성장을 하려면은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팔로우십의 발휘. 그거는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가 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정 전에 이 영상을 올리니까요. 미리 영상을 통해서 구정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동영상 유튜브 오랫동안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